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이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미 이 여러 유튜브 매체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짚으면서 이것이 중국, 북한, 또 대한민국, 미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율구독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백모 프로덕션, 백모 세뇌탈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좀 특이하죠. 이게 이미 이제 이 조중동 같은 메이저 언론에서는 안 다뤘는데 지상파 당연히 안 다루고, 이게 유전자 배열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제가 숫자가 막 복잡해요. 무슨 KY, KF 그리고 숫자 한참 진행돼서 제가 그냥 세 가지 A형, B형, C형이라 그러겠습니다. 이게 박쥐 사스에서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형태가 A형, B형, C형 세 가지 사스가 있었습니다. 사스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A에는 인체에 친화적이긴 한데 인체에 별다른 치명적 타격을 못 줘요. 또 B형은 세포 파괴력은 강한데 인체에 들러붙질 못해요. 그런데 이 우한 바이러스는 특징이 A와 B를 이렇게 혼합 변종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C는 A와 B 사이의 혼합 변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은 스페인 독감보다 약 3배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4명 정도한테 옮기는 걸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스페인 독감보다 3배 정도 더 전염력이 강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 독감 한 사람이 1.7명한테 옮긴다 그러면 1.7명의 자승, 1.7명의 삼승, 1.7명의 5승 이렇게 가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기본이 셋이에요. 셋, 넷이에요. 3.5의 자승, 3.5의 삼승, 3.5의 4승 이렇게 가니까 완전히 다르죠. 스페인 독감이 퍼져나가는 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한 폐렴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거기다가 고통도 오랫동안 받고, 독감은 한 일주일 이렇게 앓고 지나가는데 얘는 계속해서 치료가 안 돼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치사율이 높고, 전염력 강하고, 오래 치료해야 되고, 치사율이 높고. 그래서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유전자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형이 가지고 있는 인체 친화력과 B형이 갖고 있는 세포 파괴력이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 몸을 파괴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의혹은 저희 나라 의사들과 생명공학자들이 세미나를 한번 열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통상 돌연변이는 매우 부분적 제한적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경우 큰 덩어리가 통째로 복사붙이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A와 B가 전부 복사붙이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A에서 B로 넘어갔다든지 B에서 A로 넘어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러려면 그러니까 A가 B의 성격을 갖게 되든지 B가 A의 성격을 갖게 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격을 갖게 되는 자연에 있어서의 돌연변이는, 자연 상태의 돌연변이는 그렇게 큰 덩치로 큰 폭으로 못 움직여요. 이 돌연변이에 관한 유전공학에 있어서의 시계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거를 제가 전에 한번 고인류학 얘기하면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몰클락이라 그러거든요. 분자시계. 즉 우리가 돌연변이가 어떻게 축적돼 가는가에 대해서 시간 축상해서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퍽 하고 어마무시한 돌연변이가 통째 복사붙이기를 해서 유전자를 이쪽 유전자 그 배열 속에 퍽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공학으로 일부러 만들어낸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의사와 또 생명공학자들이 이게 미국의 국립 생물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 우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 그 다음에 박쥐 사스의 여러 가지 종류의 박쥐 사스 유전자 배열, 이게 다 공개되어 있다고요. 사스는 이제 호흡기에 대한 극심한 호흡기 장애 질병을 사스라 그래요. 사스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의 특정 형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스 A형, 사스 B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스 A와 B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인체에 친화적이지만 사람한테는 세포 파괴력이 약하고, 다른 하나는 세포 파괴력은 엄청 강한데 인체에 친화적이지 않고.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에 친화적이면서 파괴력이 엄청 강한 놈이 튀어나온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자연 현상에 있어서의 돌연변이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복사 붙이기 해서 여기서 이만큼 뚝 잘라서 유전자 배열 이렇게 됐고, 저기서 이만큼 뚝 잘라서 유전자 배열 이렇게 됐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 그 생명공학자들하고 의사들하고, 특히 의사들 중에는 이제 이런 거를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명공학자들은 좀 힘들지만. 그럼 의사 이름 빌려서라도 이 미국의 NCBI, 그러니까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Information, 그러니까 생물 정보에 관한 국립센터의 데이터가 공개돼 있으니까 이거를 분석을 좀 해서 이게 자연 변이의 확률로 봐야 되냐, 인공 변이의 확률로 봐야 되냐, 세미나를 제대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확률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인공 변이 확률이 높습니다. 자연 변이 확률은 제가 잘은 몰라도 이 정도 되면 자연 변이로 이게 나타날 확률은 0.0000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유전자 배열의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치가 퍽 하고 와서 여기에 이쪽에 퍽 나타나는 방식.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혹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한 어시장이 지금 발병 진원지라고 예측이 되는데, 우한 어시장과 불과 30km의 생물무기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다. 이 중국에,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중국명 이름은 중국과학원 산하 중국과학원 우한 병독연구소입니다. 이 중국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생물무기를 연구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17년에 중국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취급부주의로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새어나간 거 아니냐, 바이러스가 담장 넘어 탈출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정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먹히고 있고요. 좀 사실 비극적이죠. 앞으로 이런 치명적 바이러스가 한번 이제 자연계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자연계로 튀어나와서 사람을 한번 흔드는 건데 이게 안 없어질 거라고요. 이게 안 없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참 골아픕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태도의 차이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재인 586 집단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다.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한, 중국 이런 거 다 떼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자. 그래서 요새 언론들이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도 미국 쪽은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차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러요. 신종은 한두 종류가 아닌데 신종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러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란 말이 싫으면 우한 사스 그렇게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포린 팔러시는 이제 인공변이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와 포린 팔러시가 인공변이가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가만히 기사를 보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거가 뭐냐? 인공변이론을 주장한 첫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보 계통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전에도 엉터리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공변이론은 음모론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건 허공에 대고 산탄총 쏜 거죠. 왜냐? 지금 인공변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아닙니다. 이미 더 이상. 누가 그 말하냐? 생명공학자들이 그 말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찾으면, 유튜브에서 찾으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DNA 이런 거 찾으면, 뭐 제네틱 이런 거 찾으면은 제네틱 맵,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 이런 거 찾으면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모양새를 보거나 이러면 진짜 양심적인 학자들이에요. 말 굉장히 아껴요. 이런 식이죠. 저 같은 사람 보고 만약에 좀 잘난 체해서 말하라 그러면 저는 대우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에 있는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중국 생물무기 연구소에서 균이 새 나와서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 단정적으로 말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냐? 아까 제가 그 사람들 말을 흉내낸 거예요. 이게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A 종류, 코로나 바이러스 A형의 박쥐 사스 바이러스 A형의 한 덩어리, 유전자의 한 덩어리하고 이쪽 박쥐 사스 바이러스 B형의 유전자 한 덩어리하고 이 두 덩어리 합쳐놓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돌연변이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에 의한 변이일 확률은 매우 낮다. 자연에 의한 변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고, 다시 말하면 인공변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한다고요. 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한의협 같은 의사들하고 또 생명공학자들이 이름 올리기 곤란하면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 NCBI 데이터 이용해서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우리도 좋은 거 많이 쓰니까 그런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이게 그 자연에 의한 변이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확률을 한번 좀 일반적 돌연변이의 확률을 일로 놨을 때 이 돌연변이가 이런 식으로 빅점프를 할 확률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이제 또 하나의 그 PC 좌파 미디어인 CNN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 미국의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그 태스크포스를 조직을 했는데 이 태스크포스에 소수민족과 여성의 비율이 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586 집단, 그 다음에 미국의 그 PC 좌파, 미국 좌파들의 분위기 이런 거 보면 그냥 이걸 덮어서 축소하려고 그냥 정말 개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악을. 발악을 하든지 말든지 제가 보기엔 시진핑 권력이 아주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됐다고 봅니다. 2003년 2분기에 사스 때 경제성장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1차 무역협정에서 항복한 이후 리더십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거 시진핑 권력 자체가 흔들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 김일성 경생견 어떠냐? 북한의 공식 발표는 이제 자기들은 이게 하나도 발병 안 하고 있다라고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미 감염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북한은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위생 상태가 비참하며 의료 서비스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이게 퍼지면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즉 김정은 최대의 체제 위기가 앞으로 닥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한은 1월 하순에 모든 해외 관광객 입국을 차단했는데요. 이거는 안에서 병이 퍼졌다는 걸 뜻합니다. 1월 20일, 21일 우리가 이거 잘 인지도 못할 때 바로 다 이렇게 차단해 버렸거든요. 우리 설 전에 이거 잘 인지도 못했잖아요. 퍼지니까 차단한 거죠. 퍼지니까. 왜 그러면 북한의 경우 중국에서 오는 해외 관광객이 지금 북한 외화벌이의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통치 자금의 유일한 통로인데 그걸 차단할 정도니까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거냐. 참 불행한 말씀이지만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될 거로 보입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이 지금 조달이 수급이 차질이 나서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뭐 부품이 뭐 3일치밖에 없느니 뭐 4일치밖에 없느니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부품이 있다느니 뭐 이런 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가라앉아가면 중국이 이번에 저 가라앉을 겁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병은 좀 다른 병입니다. 이 병은 자연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시청자님들도요. 제가 오늘도 저희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일단 사무실을 깨끗이 좀 청소를 더 잘하자. 두 번째,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전화하고 늦게 나와라. 세 번째, 다른 사람하고 악수 같은 것도 좀 피하고. 이 공기를 일단 뜨면 이게 전염이 잘 안 돼요. 이게 손으로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악수도 피하고 손 자주 씻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이제 남자 직원들이니까 술 먹지 말고 이 병 몇 개월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이 병이 아무튼 되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감이 잡힐 때까지 몇 달이고 술 좀 먹지 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라. 제가 그렇게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경제 위기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사람들 잘 회식도 안 할 거고 내수도 잘 침체될 거고 잘 안 움직일라 그러고 몸조심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그런 경제적 관계도 많이 약화될 거고 중국이 가라앉아 가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는 저거 너 그렇게 친중해서 중국 빠른 대가가 이런 흉악한 질병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불행을 이번에 탈중국의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니까 미중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인가. 한번 미국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이 트럼프가 요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중 제1차 무역협정이 타결됐죠. 중국이 항복한 것을 특징으로 하죠. 사실 미국은 별로 양보한 거 없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를 유예한다 정도고 중국은 거의 모두 내려놨죠. 두 번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 세 나라 각각이 다 이익을 보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히 제조업이 이제 아주 살아나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영국의 브렉시트가 엊그저께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영국이 더 이상 EU 소속 국가가 아닙니다. EU 참여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미국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제가 세네터 추스를 말씀드렸지만 영미 사이에 미국, 영국 사이에 급속하게 빨리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이 추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블락 범위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간 거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 네 번째로 토요일 날 한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금요일 날 미 상원이 51표 찬성에 의해서 상원은 증인을 부를 것도 없이 바로 탄핵 여부를 표결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내일 모레 미국 시간 2월 5일 날 표결이 예측되는데요. 당연히 탄핵 부결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한국 시간 토요일, 미국 시간 금요일로 트럼프의 탄핵은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탄핵 시비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주당의 극좌 표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2월 5일 내일 모레 현재 시간 아이오와에서 민주당 프라이머리가 처음 열립니다. 민주당 프라이머리가 이제 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이오와 프라이머리가 최초로 열리는데 여기에서 극좌 버니 샌더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바이든이 승리하면 뭐 좋은 게 있을까요? 좋은 게 없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하면 부패한 그런 자의 승리일 뿐입니다. 즉 지금 미국 민주당은 그게 뭐 바이든이 됐던 혹은 저기 버니 샌더스가 됐던 간에 이제 대선 주자 자체가 지금 거의 붕괴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극좌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빈사 상태가 되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블룸버그가 뛰어들었습니다. 혹자는 블룸버그가 무슨 이제 앞으로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조중동 중에 그런 식으로 글 쓰는 얼빠진 기자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블룸버그의 노림수는 대권 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블룸버그의 노림수는 뭐냐. 민주당이 이제 극좌를 표류해서 저렇게 되면 파산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그 중도 센트리스트들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게 돼요. 그 민주당이 파산한 후에 민주당을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싸서.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낸시 펠로시 그 지금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캘리포니아의 낸시 펠로시한테 정치 자금을 1,000억 정도 바치고 1억 달러 바쳤다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2조 3천억 원 그러니까 2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돈으로 싸서 민주당을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저렇게 되면 이제 극좌 성향, 금권 정치 두 개의 싸움이 돼버리죠. 이제 가관이 되는 겁니다. 가관이. 여섯 번째, 트럼프 진영이 이제 하나씩 사법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커미, 트럼프가 러시아랑 관계돼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음모론을 뒷받침 그걸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또 그걸 캐내기 위해서 트럼프 선거 진영을 도청하고 간첩으로 취급해서 미행하고 당선 후에도 여러 가지 뒷공작하고 그래서 제임스 커미 지금 조사받고 있거든요. 또 브래넌 CIA 국장 오바마 때 CIA 국장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혐의로 지금 조사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상원에서는 바이든을 불러들여서 조사하겠다.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을 애비와 아들을 모두 조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어떤 수순으로 이 사람들을 사법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진짜 말하자면 세기의 범털들인데 이 사법 처리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당장 안 해요. 정치적 승리를 구축하면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법 처리해서 제거할 겁니다. 이 트럼프쯤 되면요. 이 정치 투쟁과 사법 투쟁을 정확히 나눠서 해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현대 군사 사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제비츠가 군사력의 사용은 정치의 연장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군사력 사용은 정치적 문맥 위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될까가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애초부터 정치적인 일에 관해서는 군사력으로 그걸 돌파하려 그러면 혹은 사법으로 돌파하려 그러면 안 된다. 먼저 정치적인 여건을 다 성숙해 놓고 마지막에 딱 꼭지 따는 거다. 마치 우리가 옛날 그 고약을 붙이면 이 환부주의랑 그 고름이 맺혀서 튀어나오는 그 분출구 쪽이랑 거기에 붙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 고약이 해주는 일은 뭐냐면 이 고름을 잘 숙성시켜서 그 튀어나오는 그 분출구로 쪽 짜면 쭉 나오게 만드는 게 고약의 일이었죠 옛날에. 요새야 뭐 다 이제 의료보험 다 되고 현대적 의료 치료를 받으니까 요새 고약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기 그 병원 가서 외과 수술 받고 그다음 소염제 먹고 항생제 먹죠 요새는. 하지만 그전엔 그런 게 다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쉽게 못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국에 가서 고약을 사죠. 이명래 고약. 그래서 이만큼 종기가 하나 있으면 그 종기 이제 꼭 짤 수 있는 그 이제 그 뾰루지 윗부분에는 그 심 같은 걸 받고 심 같은 거를 하나 놓고 그 주위는 이제 라이터 불이나 성냥 불이나 촛불로 해갖고 녹여서 고약을 넓게 펴서 딱 붙이죠. 시꺼먼 고약을. 그러면은 환부가 잘 환옹이 돼서 더 확대 안 되고 안 아프게 안에서 잘 고름이 잘 무르익어서 그 위로 뿅 하고 짜면은 튀어나오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비슷한 원리예요. 뭐냐? 사법 처리라는 건 정치적으로 다 조치를 취해서 그걸 잘 숙성시켜서 나중에 딱 짜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를 가지고 정치난관을 뚫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승리를 거둔 후에 사법 처리로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깊게 설명드리냐. 생생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국정교과서 역사교육 정상화 박근혜 정부 때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했던 일인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정부 발표 나기 직전까지 반대했었어요. 반대한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보자. 전교조의 핵심이 한 3, 4만 명 되고 그 핵심 중에 3분의 1쯤에 해당하는 10,000명이 주로 역사 교사들이다.